오랜만에 이름 들어보네요. 어제 고유정의 6번째 공판이 있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어제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또 시신 훼손, 유기 등의 이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6번째 공판이 열렸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났던 지난 5월 25일 이제 범행 시간으로 추정되는 게 오후 8시 10분에서 네. 9시 50분 사이입니다. 네. 그런데 이때 고유정과 펜션 주인이 통화를 했던 그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재판장에서요. 예. 그 해당 내용이 어떻게 녹음이 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펜션 주인의 휴대폰이 아니고요. 고유정 폰에서 이 녹취 파일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고유정의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설정을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때 자동으로 음성 파일로 이제 녹음이 되도록 설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3차례에 걸쳐서 이 펜션 주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네. 이게 범행 추정 시간에 3차례에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 해당 내용에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기괴하고 섬뜩한 그런 고유정의 행동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전 남편을 살해한 그 범행 시간대에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펜션 주인과 이루어졌다면 강성신 변호사님 그 통화음 이 고유정의 목소리가 막 불안감에 떨리고 그랬을까요? 어땠습니까? 충격적이겠지만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네, 그 첫 번째 통화에서 이제 고유정은 통화 내용이 펜션 주인한테 뭐 잘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러한 내용을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하면서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고 잠깐 하고요. 뭐를 해야 돼서 뭔가 이상하네요 네. 그때는. 네, 두 번째는 이제 펜션 주인이 고유정을 찾자 아들이 받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조금 있다가 전화한대요. 라고 이제 전달을 했고요. 아하. 마지막 통화에서 아들에게서 전화를 건네받은 고유정이 펜션 주인에게 냉난방 시설 사용법 등을 물은 뒤 아들에게 청소하고 올게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 웃음소리도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자신은 성폭행을 당할 뻔해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고유정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 목소리와 일방적인 대화,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느냐. 아하. 이거는 본인의 진술과 정확하게 배치된다고 그러니까요. 봐야죠. 그리고 해당 내용이 막 중간중간 웃음을 보이고 활달한 목소리로 한 게 고스란히 이제 드러났단 말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주장과 명백하게 배치된다고 봐야죠. 그 앞서 통화 내용 중에요. 아마 섬뜩한 부분 여러분 공통적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김문배 팀장님. 펜션 주인과 통화하다가 이랬답니다. 제가 잠깐 지금 뭐 해야 되니까요. 다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 막 상상을 하게 돼요. 뭔가를 상상하게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범행을 한 후에 그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불구하고 펜션 주인과 통화하면서 상냥하게 평상대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사건이 나거나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말도 못하죠. 떨리거나 뭐 긴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했다는 것은 그 고유정 피고인이 상당히 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자기의 누가 피해를 주는 건 못 참아도 자기가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얼굴을 가진 거죠. 네. 쉽게 얘기해서 범행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대할 때는 평상심을 유지한다. 그렇다 한다 하면 이거는 우발적이고 보다는 계획을 차근차근 쌓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을 안정시켰고 또 그리고 본인 마음이 이중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김기혁 아나운서, 당시 펜션에는 6살짜리 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먼저 그 펜션 주인한테 걸려온 전화를 엄마한테 건네줬단 말이에요. 그럼 아들은 그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못 챘을까요? 예, 일단 이 3차례 통화의 시간부터 좀 말씀을 그럴까요? 드리면요. 네. 첫 번째가 오후 8시 43분쯤이었고 두 번째가 오후 9시 20분쯤 그리고 세 번째가 오후 9시 50분쯤이었습니다. 아하. 첫 번째는 고유정과 펜션 주인이 직접 통화를 했고 아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 고유정이 아들을 놀이방에 넣어두고 그다음에 휴대폰으로 뭐 게임하면서 놀아라고 이제 휴대폰을 줬기 때문에 아들이 받아서 고유정을 찾은 다음에 건네줬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일단은. 예. 그리고 고유정이 아들에게서 이제 전화를 건네받고 세 번째 통화쯤일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통화에서 네.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이제 휴대폰을 건네주자 먼저 자고 있어요. 엄마 청소하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예. 지금 시청자분들이 혹시 김기혁 아나운서가
무슨 개인기로 올게 용 한 게 아니라 실제 그 통화 내용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고유정의 말투가? 예. 엄마 청소하고 올게 용이란 이제 비음이 섞인 말투를 써요. 아들에게 귀엽게 친근하게 말한 듯한 그런 말투로? 맞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웃으면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아하. 이 부분이 이제 공개되면서 재판장에서는 이제 방청객들이 이제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아들은 엄마가 밖에서 모기를 잡고 있다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펜션 주인이 전화가 와서 엄마 어딨니 이제 찾았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때 엄마는 밖에서 모기를 잡고 있어요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네. 아마 이제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뭐 이제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아들에게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예, 아들에게 엄마 모기 잡고 있어. 그러니까 방에 가만히 있어. 라는 식의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고유정은 펜션 주인과의 이루어진 세 번째 통화에서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물감, 모기 이런 단어들을 아들한테 사용하는데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추정해 볼까요? 강문혁 변호사 얘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한테 물감놀이를 하고 있다고 이제 말하자면 둘러대는 내용과 그다음에 아들은 엄마가 밖에서 뭔가 모기를 잡고 있다는 표현을 한다는 거. 아마도 고유정은 당시에 피가 이제 자신한테 묻어 있었을 텐데 그걸 아들한테는 물감놀이를 했다고 표현한 게 아닌가. 그다음에 아들 입장에서는 당시에 뭐 밖에서 분명히 범행을 저지르는 어떤 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엄마가 뭐 모기를 잡는 상황으로 뭔가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 물론 김동철 원장님, 물론 이 내용은 피해자 측의 변호인의 추정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합리적 추정이라고 여겨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도 합리적 추정으로 지금 현재 보이고요. 분명히 이제 바깥에서 시신을 훼손할 때 소리가 분명히 났을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 소리를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시신을 훼손할 때 옷에 아마 혈흔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자, 그런데 모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들도 모기는 피를 빨아먹는 하나의 곤충이 해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모기란 말들도 나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신부가 바깥에서 그런 끔찍한 상황을 당하는데도 아들은 몰랐다. 그리고 그 엄마의 말을 듣고 고스란히 믿고 있었다라는 말이 저희들한테 이제 충격으로 그러니까요, 다가오는데 사실 만 5세, 만 6세, 지금 현재 나이로는 6세 정도가 되지만 그 아이는 사실 기억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나중에는. 자, 그러나 이 사건들이 계속 증폭이 되고 오랫동안 회자가 된다면 결국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인지가 했을 때는 그러니까요. 상당히 큰 충격을 받기 충격이 클 때문에 거예요, 네. 고통이 아마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안정된 상태는 분명히 고유정의가 없다라고 보고요. 네. 지금 김은배 팀장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그런 기질이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제 6차 공판에서는 쟁점이 됐던 내용 중에 새로운 내용도 나왔습니다. 김민주 변호사님. 네. 근데 정말 고유정의 그 거짓말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원래 이제 저희가 알고 있듯이 고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할 때 이 카레라이스에 수면제를 섞어서 피해자가 먹고 잠든 사이에 이제 뭐 범행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도 내내 자신은 카레라이스를 피해자가 아무것도 카레라이스랑 이런 걸 먹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해왔었어요. 전 남편이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네네, 피해자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네. 근데 최근 이 공판에서 이제 현장에 있었던 아들의 이 진술 속기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공판에서? 예, 예. 네. 그 내용이 뭐냐면요. 네. 이 현장에 있었던 아들은 피해자와 함께 카레 라이스를 먹었고 고유정은 먹지 않았다. 이런 진술을 해서 재판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경악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합니다. 지금 이 CG를 보면 김민주 변호사님, 저 고유정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의 친아들도 표현을 이렇게 했나 봐요. 나와 삼촌만? 삼촌이라고 표현한 거야, 아버지를, 친아버지를? 예. 나와 삼촌만 카레를 먹었다. 저 말을 듣고요. 저 재판에 방청하던 일반 방청객들이
어이구 세상에 이런 탄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빠를 삼촌이라 해왔대. 이렇게 탄성을 질렀답니다. 관련해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강문혁 변호사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정은 계속해서 피해자는 카레를 먹지 않았고 본인하고 아들만 카레를 먹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들의 진술이 처음으로 이제 법정에서 현출이 됐어요. 당시에 그러면은 밥은 누가 먹었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삼촌이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서 또 많은 방청객분들이 굉장히 탄식을 하셨는데 엄마는 먹지 않았고 삼촌하고 자기가 먹었다고 명백하게 진술을 한 속기록이 증거로 현출이 됐습니다. 엄마는 먹지 않았고 삼촌이라고 표현한 자신의 아버지와 친아버지와 자기만 카레를 먹었다고 아들은 진술하고 있는데 혹시요 강성신 변호사님 네. 6살짜리 아이의 진술이라서 신빙성이 없다고 혹시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아이가 진술한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뭐 엄청난 기억을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과 삼촌이 카레를 먹었다. 이 정도의 진술인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6세 아이의 경우에 증언 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어떤 사실 판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하. 하지만 우리 법상에는요. 뭐 일단 제한을 두고 있진 않아요. 6세라고 해서 증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던가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던가 그런 건 없고 없어요. 이제 구체적인 상황 판단에 따라서 심지어 이보다 훨씬 어린 만 3년 7개월짜리 여아의 증언 능력을 인정한 적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의 구체적 진술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간단한 어떤 진술이기 때문에 6세 아이의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증거력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김기경 아나운서 그 방청객분들이 탄식을 내뱉은 그 대목 자신의 아빠를 삼촌이라 부른 대목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저희가 고유정 사건을 이제 전해드릴 때도 그러니까 고유정이 아들에게 아빠의 존재를 삼촌으로 알렸다는 것을 전해드린 적이 그랬죠, 분명히 네. 있을 겁니다. 그 날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해자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제 고유정이 아들에게는 삼촌이라고 알렸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인 전 남편에게는 삼촌이라는 칭호를 쓸 수 있게 해라. 그러니까 본인을 삼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행동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청을 했을 것 같다. 예, 이게 추정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그날 그 만난 날 그 2년 만에 면접 교섭권을 획득해서 이 전 남편이 자신의 친아들을 만나게 된 날 고유정이 그렇게 부탁했을 것 같다. 이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형한테 그냥 자기 그냥 삼촌이라고 좀 해. 그냥 이렇게 해줘라고 부탁을 했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이 피해자분의 동생의 추정입니다. 이분은 얼마나 지금 심경이 진짜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관련해서 피해자분의 동생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죠. 삼촌이라고 불렀다고 하니까 이것도 고유정의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애가 어느 정도 자라면서 형님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유정 같은 경우는 현 남편을 아버지라고 소개를 했더라고요. 김은배 팀장님, 세상에 2년 만에 본 아들인데 자신을 코앞에서 나 삼촌이야, 잘 지냈지? 라고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 피해자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요, 억장이.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가 이제 아들을 보러 가려고 2년 만에 봤죠. 면접 교섭권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만나기로 해줬는데 꼬박꼬박 저축했다는 거예요. 애한테 쓰려고. 세상에. 그 마음이 기댔겠죠. 그러면서 보시면 뭐 알다시피 운전하고 가면 콧노래도 부르고 맞아요. 얼마나 그랬죠. 즐겁겠어요. 그런데 그 나의 친아들이 그 친아빠한테 삼촌 참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고유정이가 그렇게 시켰을 거고 또 그리고 아마 그 친부 사망하신 분한테 그렇게 아마 요청을 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또 거기에 계속 만나야 되니까 또 그것도 틀어질까 봐서 할 수 없이 수용 같은데 저게 뭐 홍길동 정도 아니고 어떻게 친부를 삼촌이라 부르게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더라도 그 고유정의 이중 성격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짜 너무 피도 눈물도 없잖아요. 2년 만에 만나 보통 이럴 거 아니에요. 아들아, 아빠한테 안겨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을 코앞에 두고
나 삼촌이야. 라고 소개하는 이 피해자분.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피눈물 났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그런데 김민주 변호사님, 어제 6차 공판에서는 아마 공판 시작 이후 처음으로 이제 피해자분들의 유족들이 증언대에 섰다면서요. 네, 유족들의 발언으로 법정대가 눈물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피해자가 아들을 만나면서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피해자 유족이 이제 뭐 이 고유정과 한 공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모에게 굉장히 큰 기둥이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아직까지 뭐 돌아오지 않는 게 믿기지가 않고 너무너무 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고유정과 함께 같은 법정, 이 공간에 있는 자체가 고통스럽답니다. 정말 심경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 관련해서요. 그 고통 얼마나 우리가 진짜 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피해자 동생분의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의 모든 소지품들은 형님이 나가던 마지막 날 그대로입니다. 부모님도 아들이 그리워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 공판이 끝날 때마다 방 한켠에 가서 형님의 영정 사진을 안고 늘 미안하다고 울고 계십니다.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네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멈추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형일 정도로 형 정말 착하고 부모님에게도 인정받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진짜 부모님들은 지금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그 짐도 다 정리 안 하셨다는 거 아니 고스란히 놔뒀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뉴스파이터도 재단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공판 과정 계속해서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